해제가 되는군요.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되게 자주, 줌을 되게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 어, 경무사장님 지금 구워지고 계시는 거죠? 구워지고 계세요. 예, 지난번 저희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다인그룹 BBQ 그 파티가 있었고, 아직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음, 네. 사진 좀, 이렇게, SNS 하시는 분들은 사진 올라오는 거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더운 여름만 아니었다면 되게 낭만 있는 예쁜 곳이었어요. 또 이제 종로에, 은계 사장님은 왜 웃어요? 스폰서가 지금 구워지고 있다는 게 웃긴가요? 좀 기다려보세요. 웰던이 될 때까지. 아무튼, 그래서, 무슨 얘기했죠? 그런 파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이벤트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 또 네트워크를 하는 재미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회사에 다닐 때 회식 분위기랑은 좀 다르거든요. 회식은 뭐 이제 제가 회사를 많이 다녀보곤 아니긴 해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의미 있는 그런 자리보다 뭔가 분기별로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네트워크에서의 이런 그런 자리는 뭔가 성취한, 정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즐겨라, 먹어라, 약간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즐겁지 않을까. 나 프로모션 달성해서 왔는데 너도 달성했구나. 축하한다. 나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약간 이렇게 서로 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전히 경민 사장님은 좀 추억에 젖어 계신 것 같고, 우리 서울에서 아까 인사 나누신 분들 빼고 우리 비디오 켜고 계신 우리 원목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늘 이렇게 항상 이렇게 환한 얼굴로 맞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경호 사장님도 반갑고 우리 이은미 사장님도 반갑습니다. 뒤에 루테인 포스터가 붙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네.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사업 공간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머지 분들은 이제 사카 서울에서 지사에서 인사 나눴고, 또 얼굴 안 보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어쨌든 인사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오늘이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입추더라고요. 내일이 입추고, 이번 주 목요일이 말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삼복더위가 끝나는데 체감상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죠. 누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름 옷은 개천절에 정리하고, 그리고 겨울옷은 식목일에 정리를 하면 딱 맞대요. 왜냐면 이제 3월에 꽃샘추위가 있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여름이 꽤나 길잖아요. 아침 저녁 기온이 떨어져도 낮에는 더운 날이 거의 한 9월까지는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말은 이제 입추고 말복이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약 한 두 달간의 여름이 남아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니 근데 사람들이 여름을 그 더위를 항상 비교를 해요. 뭐 기사 같은 걸 봐도 몇 년 만에 무슨 더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억하기로 가장 최근 들어, 그러니까 너무 과거 말고 최근 들어서 가장 더웠던 날을 2018년도를 뽑더라고요. 2018년도면은 한 5년 전이잖아요. 사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5년 전 어땠는지가. 근데 항상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 2018년도보다 더웠다, 안 더웠다. 이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전 2018년도 기억이 안 나지만 사실 더 덥다라는 체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여름에 와, 작년보다 더 덥다. 작년보다 안 덥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게 전 해마다 항상 역대급으로 더웠거든요. 올해가 저한테는 가장 덥고 작년에도 올해가 진짜 너무 덥다. 올해가 너무 덥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름을 지내고 있는데 진짜 이번 여름은 너무 굉장히 정말 그 찜통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찜통 속에. 근데 어제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나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2023년도 올해가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더 더워진다는 뜻이겠죠. 이 생존이 진짜 네, 위태롭습니다만, 어쨌든, 그 와중에, 항상 막 제가 더위를 되게 잘 타거든요. 막 더워서 막 이렇게 있는데, 대표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또 유한근 그룹장님도 앞에 나서 마이크를 잡으실 때, 여름이 아무리 덥다 한들, 우리 사학과들의 뜨거운 열정만 하겠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업가들의 열정이 더 뜨겁다. 이 여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또 이제 사업가들이 또 막 더워 하다가도 그렇게 앞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또 호응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다시 분위기를 또 이제 만들어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업가들이 뭐 저도 더위를 되게 많이 타고 사실 불쾌지수가 높죠. 이렇게 습도가 높은 날에는. 근데 그러면서도 참 직장 생활이라고 이랑은 다르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직장 생활이 할 때에는 제가 오늘 조금 더위 때문에 힘들던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던 아니면 뭔가 기분적으로 안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굳이 숨기면서 저 오늘 되게 괜찮은데요? 막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그냥 저 오늘 좀 힘들어요 라든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네요 라든지 저 오늘 좀 짱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라든지 그런 거를 그냥 뭐 얘기를 해도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가 뭐 금기어까지는 아니어도 서로 좀 조심하는 분위기잖아요. 제가 네트워크를 하고 나서 초반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되는 말 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를 들었긴 하지만 진짜 초기 사업자 때, 뭐 조직이 성장을 하고 이제 파트너가 생기고 중간급이 되고 선임급이 될 때 들었던 얘기는 또 다른 얘기들이었지만 제가 사업을 하고 나서 초반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출근, 그리고 표정 관리, 그리고 부정적인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안 되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초기 사업자 때는 자기 관리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내뱉는 말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교육 듣는 자세도 그렇고, 이런 나를 좀 점검하고, 나를 많이 교정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파트너들이 생겼을 때에는 그거를 그대로 복제를 하고, 파트너들 앞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모습을 보고 가르치려면 일단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습관화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초반에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 강의를 들었는데 제 바로 직 스폰서님 지금은 고수명 스폰서님이시지만 제가 고수명 스폰서님이 이 저를 리크루팅을 처음에 네트워크 할 때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친구 때문에 네트워크를 알게 돼서 뭐 고수명 스폰서님 제 친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직 스폰서가 된 케이스인데 어쨌든 사업을 하고 나서 이제 제 위에 스폰서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스폰서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지금 있는 사업가들이랑 비슷한 이미지가 한 명도 없어요. 되게 뾰족뾰족한 사람이었어요. 생긴 것도 되게 뾰족뾰족하게 생기고 머리도 되게 뾰족뾰족하게 세우고 다니고 되게 뾰족뾰족한 사람이었어요. 말라가지고 남자분이셨는데 말라가지고 항상 이렇게 칼각으로 정장을 이렇게 딱 이렇게 세우고 다니시고 머리도 진짜 뭐 이렇게 약간 강호동 스타일? 젤이 항상 이렇게 있어가지고 스포츠 머리에 약간 좀 그분이 머리가 좀 더 길게 했지만 그렇고 안경을 딱 썼는데 그것도 되게 날카로운 모양의 안경이고 눈매가 되게 짝 찢어져가지고 하여튼 그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되게 인상이 강하다 세다 이렇게 되게 고집이 세다, 셀 것 같다,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 스폰서가. 근데 그 스폰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되게 작았어요. 되게 옹졸하게 생겼어요. 입이 되게 옹졸하게 생겨서 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좀 삐진 것 같은? 뭔가 화가 난 것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절대 그러질 않았는데 화가 안 나도 생긴 게 그랬어요. 생긴 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는 사업하고 초반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냐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대요, 자기한테. 오늘 좀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좀 이렇게 뭐가 좀 안 돼요? 안 풀려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질문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들 입장에서 챙겨준 거죠. 그래서 되게 막 챙겨주겠다고 막 표정이 안 좋다고 이렇게 무슨 일 있냐고 챙겨준 건데 그분은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표정이 그래서 생긴 게 그래서 말 그대로. 그래서 그분이 웃는 연습을 엄청 했대요. 매일매일 거울을 보고 얼굴을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면서 웃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왜 스폰서 파트너들끼리 이제 뭐 이렇게 좀 멀리 미팅이 나가게 되면 외박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파트너랑 같이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파트너가 새벽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대 본인을 보고. 그래서 다음날 얘기해 주더래요. 스폰서님 주무실 때 웃으면서 주무시던데요? 이러면서 입꼬리가 올라가서 자더래요. 근데 그 스폰서가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나는
내 생긴 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생긴 게 이런데 어떡해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한 게 아니고, 아, 나는 표정이 내가 신경 써서 웃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해하게 생겼구나. 그러면 나는 아예 웃는 연습을 남들보다 배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웃는 얼굴을 했대요. 웃는 표정을 지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그렇거든요. 강의를 들을 땐 집중하게 되니까 웃진 않잖아요, 사실. 강의를 들을 때 이래서 웃으면서 보진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집중해서 듣잖아요. 근데 그분은 강의를 들을 때도 웃으면서 들었대요. 그 이미지를 없애고 싶었대요. 무표정일 때 삐져 보이고 화나 보이는 그 이미지를 아예 없애고 싶어서 진짜 거의 일상생활 내내 웃고 다녔었대요. 그래서 그 뭐 이미지를 탈피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억울해 하지 말라고. 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웃는 얼굴 인상 있는 분들 계시죠? 우리 조연의 하장인 같은 분들. 노력하시는 거겠지만, 당연히.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겠지만, 웃는 미소가 항상 이렇게 뭐야지, 그 생글생글하고 웃는 얼굴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미소를 지어도, 아, 되게 해맑다. 미소가 예쁘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만큼 입을 찢어도 그렇게 웃는 얼굴이 이렇게 막 싱그럽지 않은, 이렇게 표현이 되나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스폰서가 뭐라 하냐면 자기도 사실 억울했다고. 쟤는 조금만 그리고 생긴 게 저렇게 생겨가지고 조금만 미소 지어도 아니면 웃고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슨 걱정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내가 신경 쓰고 있어도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자꾸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입 더 찢어놔야 되고, 항상 웃고 있어야 되고, 교육 들을 때도 웃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처음에 그게 억울했는데, 그 억울한 거에 계속 빠져있으면, 그걸 다 해명하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사업가는 계속 새로 생겨나는데 그 사람한테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전 누구누구인데요. 저 얼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웃고 있는 건데 표정 자체가 이렇게 아니, 얼굴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 얘기하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대중이 나를 그렇게 오해한다면 내가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고 억울해하지 않고 본인을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게도 이 네트워크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 내 표정은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을 할 것이며, 최여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일까? 사실은 저는 그런 거를 신경 쓰면서 살아오진 않았어요. 제가 대학교 때 그 친구들한테 들었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진짜 네 편하게 산다. 이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고, 이거를 저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질 않았어요. 그냥 나한테 어떤 뭐 영향을 주거나, 저한테 뭔가 피해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발끈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뭘 하고 있든, 어떤 말을 하던, 나한테 영향만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진짜 네 편하게 산다. 넌 정말 세상 살기 편한 성격이야.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주변에 되게 신경을 안 쓰고 사니까. 근데 이 네트워크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되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알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과연 이 사업을 선택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저랑 성격이 되게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표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나를 알려야 되고, 근데 그 알리는 걸 되게 긍정적으로 알려야 되고, 상대방들을 나를 되게 좋게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 나는 계속 능력치를 쌓아가야 되고, 내 편을 만들어야 되고, 내 그릇을 키워서 조직을 성장을 시키고, 내가 승급을 하고 돈을 벌어. 이게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사업인데,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 중에서 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성향이었어요. 근데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걸 다 알려주지 않잖아요. 사실 회사 소개해주고, 제품 소개해주고, 보상 플랜 풀어주고,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결정한 거지, 이거를 하면 네 모든 걸 뜯어 고쳐야 되고, 표정 관리부터 다 신경 써야 돼, 이런 걸 다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시작한 건 아니어서, 저도 시작을 하면서 많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비전을 이미 봐버렸기 때문에 노력을 한 거죠. 제가 가장 처음 신경 많이 썼던 거는 표정. 그리고 이제 말투.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앉아서 교육 듣는 거. 저는 고3 때 가장 뒷자리에 가장 구석 자리가 제 자리였어요. 고3 때까지도. 그러니까 앞에 앉아서 교육 듣는다거나 뭐 이렇게 막 필기하면서 그런 듣는 학생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막 그 뭐라고 하죠? 요즘 말로 양아치 뭐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조용히 조용히 반항심이 있는 학생. 조용히.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고 나도 너네들 건드리지 않겠어. 막 이런. 그래서 앞에 앉아서 수업 듣는다거나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대학 다닐 때 대출을 많이 했죠. 대출 해본 적 있으세요? 대학 다닐 때? 나 대출 해봤다. 대학 다니신 분들 중에서. 홍수 사장님 몇 명까지 해봤어요? 한 번에? 한 번에 9명을 했다고? 그 학생들이 못 됐네. 어, 저 한 번에 4명까지 해봤어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4명을. 근데 저희 뭐 다 여학생들이라서 그게 가능했는데, 어쨌든 홍석사님 9명 있답니다. 어떤 물에서 놀았는지를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 대학교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성실히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삼성페이를 산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부터예요. 저는 학교를 펜 한 자루로 졸업했습니다. 선생님이 형광펜 그어 빨간색으로 돼지꼬리 해라고 할 때 저는 그냥 빨간색 펜으로 밑줄 긋고 돼지꼬리 했어요.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은 자를 대고 형광펜으로 긋고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표시하고 파란색으로 뭐 글씨 쓰고 막 이렇게 저는 그냥 펜 하나로 수업을 다 끝냈습니다. 근데 최현진 제가 처음으로 네트워크 시작하면서 삼색 펜이라는 걸 사봤어요. 색깔 펜이라는 걸 처음 사봤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막 이렇게 열심히 필기하는 그 모습들도 형제라인들에게는 나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방법이래요. 전화상님 옛날 얘기하지 말래요, 우리. 하지만 저는 그랬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 삼색펜을 사고 앞에 앉아서 교육을 하시는 내용들을 막 이렇게 적었어요. 막 이렇게 적으면서 내가 이걸 나중에 또 봐야지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또 봐야지 나중에 정리해놓고 나중에 다시 봐야지 이런 건 거의 없었고 그때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교육하시는 분이 최은진에 대해서 아, 저 사업가 되게 교육 열심히 되는 사업가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그 사장님이 앉아있을 때, 반갑습니다. 누구누구, 뭐, 최은진입니다. 제가 강의를 듣다가 혹은 뭐 사업 진행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물어봤을 때 그 상대방이 저를 잘 알지 못해도, 아, 내 교육 되게 열심히 듣던 사업가,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것도 저는 형제라이들과 저랑 관계성을 쌓는 거라 생각했어요. 스포너니 뭐라 했냐면, 형제란이랑 친분을 잘 쌓아라. 근데 그것이 같이 나가서 커피 마시고 담배 피면서 노가리 아니, 뭐라고 할까요? 잡담을 하라는 게 아니고, 사업적으로 관계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업적으로 관계를 가지려고 하니, 나랑 동일한 레벨의 사람들이랑은 내가 관계성을 쌓아봤자 정말 말 그대로 잡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기 힘들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막 이런 식의.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대화. 나는 근데 형제들이랑 친분 도모를 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나보다 레벨이 좀 높은 사람이랑 하고 싶잖아요. 근데 갑자기 가가지고 막 친한 척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분들이 강의를 할 때 항상 앞에 앉아서 교육을 열심히 들으면서 사실 호응은 잘 못했지만 필기를 되게 열심히 하면서 막 끄덕거리면서 막 절대 졸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내가 친해지고 싶은 나보다 선임인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런 게 덕을 봤죠.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조직이 성장을 하고, 조직이 성장을 하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내 파트너가 나 제외하고 5명 있다 그러면 절대 나 혼자 조직. 그 전까지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할 수 있어도 5명이 넘어가면 나와 내 스폰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명히 형제 라인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5명이 된 순간 갑자기 내가 형제 라인이랑 친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형제 라인이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까지 나는 뭘 쌓아놔야 되냐면 형제 라인한테 나의 이미지를 잘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업가라 부르잖아요. 사업가라 불러요. 서로 사장님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동업자인 거예요. 같은 사업을 하는 동업자. 근데 여러분이 동업자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이랑은 좀 거래를 터도 좋을 것 같아. 이 사람이랑은 동업을 계속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기준점이 뭘까? 어떤 것 때문에 저 사람이랑 내가 사업가 대 사업가로서 좀 오래 이런 교류를 할 수 있는 나와 이게 뭐죠? 친하게 지낼 동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랑은 저 사람이랑 내가 계속 거래를 해야 돼? 저 사람이랑 내가 계속 사업을 같이 이렇게 상의하면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할까?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뭐 기준들이 있겠지만 나에 대한 이미지, 나에 대한 신뢰도,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사업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기준점 중에 하나로 하거든요. 그러면 나를 바라봤을 때 형제라인들이 최현진 사장이랑 계속 좋은 교류를 하고 싶어. 내가 줄 것도 있겠지만 최현진 사장한테 분명히 받을 것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죠. 아직은 받아야 될 게 더 많아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도움도 받고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그 상대방에게 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이제 조직에 성장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게 됐을 때 그 상대방도 그 최현진이 성장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최현지 사장을 지금 많이 도와주면 나중에 최현지 사장한테 도움 받을 수 있겠다. 그럴 정도로 저 사업가는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내 파트너들이랑 얘기를 해도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장님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끔 이미지를 쌓아가는 거예요. 고순명 스포님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초반에 사업을 할 때 자기가 하도 안 되는 말을 많이 내뱉었더니 형제 라인들이 본인의 파트너들을 고순명 스포님 옆에 두질 않았대요. 고수명 스포는 말로는 그래요. 고수명 스포는 피셜. 교육을 들을 때나, 이렇게 앉아서 사업 진행할 때나 이럴 때, 내가 하도 사업도 안 되고, 표정 관리도 안 하고, 안 되는 말도 찍찍하고 이랬더니, 옆에 형제라인들이 점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현진이 계속 이렇게 막 안 좋은 얘기 막 하고 있어요. 아, 사업이 되는 건데 안 되고, 너무 날씨가 왜 이렇게 덥니? 안 되니? 통화도 안 되고 막, 아, 빨리 퇴근이나 해가지고 진짜 등록이나 하고 싶네. 막 이렇게 계속 중얼중얼 거리고 있어요. 근데 옆에 슬금슬금 은기 사장님이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 경미 사장님 어떤 생각하냐면 비상이다. 최현진 계속 저렇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홍은기가 옆에 있다. 홍은기 데리고 와야겠다. 이러면서 딱 데리고 이제 불판에 갖다 놓는 거죠. 어쨌든 형제 라인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옆에 내 파트너가 있으면 안 좋겠다 싶을 때는 스폰서들이 당연히 데려가요. 그런 이미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죠?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내가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에서는 손만 내밀면 내 손만 잡아줄 수 있는, 잡고 도와줄 수 있는 형제란이 많은 많을수록 내 사업이 빨리 성장을 한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현진이 막 되게 사업도 막 활성화가 막 돼요. 막 고객도 신규 고객도 많이 오고, 막 외부 미팅도 많이 잡히고, 파트너들이 막 고객도 많이 모시고 막 이래요. 그러면 몸이 하나라도 부족하잖아요. 이럴 때, 도와줘요. 막 하면서 막 형제라들한테, 승현 사장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은미 사장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어딨어. 락겸 사장님 좀 도와주세요. 제 파트너들, 제가 지금 외부 미팅을 나가야 되는데, 회사에 있는 우리 신규 사업자들이 너무 이제 뻘쭘하지 않게 옆에서 좀 챙겨주세요. 같이 교육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때 그 사장님들이 좀 바쁜 일이 있어도 아, 네, 다녀오세요. 제가 은지 사장님 파트너들 잘 보고 있을게요. 라고 하는 그런 형제라인들이 저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형제를 많으면 많을수록 외부 미팅 다니면서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겠죠. 근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무도 저 바쁜데요. 저 지금 블로그 써야 되는데요. 저 통화할 거 10개 있는데요. 막 이러면서 저 지금 도와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면 저 믿고 나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미팅 취소시키거나 아니 미팅 시간을 어떻게든 조율해가지고 그럼 일이 점점 늘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내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싶다면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날 도와줄 수 있는 조건 없이 정말 무조건이죠 그게 도와줄 수 있는 형제라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 내 사업이 빠르게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를 해서 나를 바라봤을 때, 최현진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각자 사장님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지금 사업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뜻대로 풀리지 않고 진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답답할 수는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여기 사장님들이 다 사업이 뭐 제 파트너도 빼고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얼굴 보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투 보면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굳이 모르는데 최현진을 사실 잘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선 사장님이랑 이렇게 목소리 좀 들어보니까 아 오늘 진선 사장님 좀 짜증 좀 났구나. 오늘 사업이 좀 안 풀렸구나. 이렇게 티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업이 되건 안 되건 잘 풀리건 풀리지 않건 항상 한결같은 백진 사장님, 넵, 한결같은 목소리를 이렇게 막 호응하면서 막 교육 열심히 듣잖아요. 그러면 저는 진성 사장님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 절대 하지 못해요. 아, 오늘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오늘도 사업을 꾸준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저 사장님이 사업이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오늘 좀 일이 풀리는구나, 안 풀리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근데 꼭 다 티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오늘 사업 뜻대로 안 됐어. 나 오늘 미팅 캔슬했어. 나 오늘 원래 174만 원 매출 받으려고 그러는데 안 됐어. 이런 식으로 다 그걸 다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저 사업가 지금 사업 안 되고 있다. 다 티나게. 말투며 표정이며 스폰서한테 하는 행동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형제라는들이 그 순간에는 아, 왜 그래요? 챙겨줄 수 있어요. 근데 사업 잘 될 때는 막 하하호호 막 이러고 자기 관리 막 열심히 하고 막 여기저기 막 잘 막 가면서 막 도와주는 막 이러다가 본인 사업 안 풀리면 다 티내고 있고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있고 짜증내는 목소리를 막 내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장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프로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사업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다 티내고 되면 된다고 너무 좋아하고 이럴 필요 없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나에게 이미지라는 게 되고 그 이미지라는 것이 내가 사업이 막 그 조직이 막 이렇게 크지 않을 때는 그렇게 크게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조직이 크면 클수록 나의 이미지는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 사업가는 되게 잘 졸아. 그런 사업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업가가 진짜 365일 계속 조냐? 안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날은 또 하나도 안 졸아요. 근데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좋은 횟수가 많으면 그게 낙인이 돼요. 아, 저 사업가는 좋은 사업가.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를요, 어느 순간 벗어나고 싶어. 아, 내가 자꾸, 왜 이렇게 은지 사장이 맨날 자요? 라고 하는 몇 번 얘기 들으면, 아, 내가 되게 잘 조는 사람으로 찍혔구나. 더 이상 그러지 마라. 정신 차려야지. 막 이래놓고 이제 막 안 졸아요. 안 졸았어. 오늘도 안 졸고, 이틀째 안 졸고, 3일째 안 졸아요. 근데 3일 동안 안 졸았는데, 또 앞에 나서 어떤 사장님이, 은지 사장님 또 졸았죠? 좀 눈 감은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 저 안 잤잖아요. 근데 누가 또 이렇게 지적하면 저 뭐라 그래요? 억울하잖아요. 에이씨, 해도 뭐라 그러고 안 해도 뭐라고 나 안 해. 그냥 자. 이렇게 되거든요. 절대 그 낙이 그러면 없을 수 없어요. 최소한, 최소한 3개월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그 낙인이 없어집니다. 홀라 3일, 일주일, 보름 해놓고, 뭐 내가 안 줄어도 준다고 하네. 어? 내가 그런 거 자기 관리해도 자기 관리 못한다 그러네. 뭐 어쩌라는 거야. 나 억울해. 안 해. 이래버리면 그 이미지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번 박힌 이미지는요. 그거 벗어나려면 3개월을 노력하라고 했어요. 3개월을 노력해야 나한테 박힌 이미지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라지게끔 하는 그 3개월의 노력을 애초에 할 필요 없이 할 일을 만들지 않게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 해놔야 그런 낙인이 찍히지 않잖아요. 그 낙인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저는 뭐 제 성격이 어떤지 아니야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별로 남일에 관심을 크게 안 갖는 성격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 누가 저한테 막 자극을 주고 은지 사장님 사업 좀 똑바로 하세요 하면서 형제한테 막 얘기를 해도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표정 관리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교육 듣고 크게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근데 서른도 대표님이 워낙 그러는 거예요. 은지 사장은 응?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야. 이래도 해해 저래도 해해야. 그래서 속으로 뭐라 생각했는지 알아요, 저는? 표정 관리 하라면서. 표정 관리 하라면서 표정 관리 했더니 왜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좀 무슨 말 억울했거든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표정 관리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영향을 받고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그 이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내 길 가겠다 내 페이스대로 하겠다 계속 사업을 그 뭐죠 정도만 하니까 그게 위에 스폰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안타까우셨겠죠. 지금은 그거보단 조금 더 열정 갖고 해야 되는데 항상 그 템포로만 사업을 하니까. 어, 제가 아침마다 그 운동을 합니다. 지금 몇 년 됐어요? 20, 21, 22, 24, 4년 됐어요. 아침마다 운동한 지. 근데 뭐 집에서 하는 거라서 크게 뭐 힘든 운동을 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집에 1kg, 1.5kg, 2kg, 3kg, 5kg짜리 덤벨을 세트로 갖다 놓고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근육을 더 키우고 싶을 때에는 같은 무게로 만약에 같은 무게로 할게 할 수 없다면 횟수를 더 늘리거나 쉬는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무게를 더 치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맨날 했던 페이스대로만 운동을 하고 했던 만큼만 운동을 하면 근육은 그 이상 자라나질 않는데요. 저 처음에는
이 영상도 이것도 진짜 힘든데라는 그 운동을 할 때 처음에 진짜 엄청 힘들었거든요. 30% 운동을 해도 막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은 같은 세트를 2번 해도 힘들지 않아요. 그만큼. 그만큼 내가 제 몸이 조금 성장을 했다는 거겠죠? 그럼 거기서 내가 조금 더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같은 세트를 3번 하거나 무게를 더 무겁게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저는 딱 거기만큼이라는 거예요. 성장을 하고 싶으면 그 이상을 해야 돼요. 더 많이 하거나 더 여러 번 하거나 더 세게 하거나 사업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성장을 하다가 여기서 뭔가가 좀 턱 걸린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뭘 더 해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뭘 더 해야 되는 것 중에 어, 뭐 이렇게 더 해야 되는 더 해야 되는 게 기본일 확률이 되게 많아요. 기본. 더 해야 되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더 해야 되는 게 출근을 더 열심히 하거나 교육을 더 잘 듣거나 아니면 교육 들은 걸 더 조금 더 행동으로 옮기는 횟수를 더 많이 하거나 2번 통화했던 걸 3번 통화하거나 스폰서랑 통화를 일주일에 1번 했던 걸 2번 하거나 그러니까 해야 될 거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확률도 높아요. 각 목에 색다른 걸 해야 된다기보다. 그럼 내가 지금 사업이 이대로 풀리지 않아 그러면 그 정도를 더 많이 해야 될 타이밍이 맞다라는 거죠. 정도. 그래서 사장님들이 각자가 내가 좀 뭔가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특별할 게 없습니다. 기본 중에 내가 기본 중에서 안 지키고 있거나 기본 중에서 내가 까먹고 있거나 기본 중에 내가 좀 제일 약한 게 뭘까? 돌아가는 건 없어요, 사업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거를 뛰어넘지 않으면 레벨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하긴 했는데 예전에 그 제가 사실 게임을 잘 즐기지 않아서 게임을 잘 모르지만 어 게임기로 하는 게임 중에서 너무 옛날 얘기죠. 조율 사장님 또 어쨌든 게임기로 하는 게임 중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스테이지가 네모난데 그 스테이지에서 다음 판으로 넘어가려면 그렇게 조그마한 골목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게임이 생각 되게 많잖아요. 뭐 버블버블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그 네모난 박스에서 막 이렇게 뭘 잡아먹다가 그 다음 걸로 넘어가려면 그 좁은 골목을 지나가야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게임은 이 다음 스테이지로 가려면 옆길이 없어요. 무조건 그 좁은 골목을 지나가야 그 다음 판을 깰 수 있어요. 또 거기를 다 깨고 지나갈 때는 그 다음 골목을 지나가야 그 다음 판을 깰 수 있어요. 그 좁은 골목을 지나가야 그 다음 스테이지를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뭐 내 옆으로 가고 싶어. 벽돌을 뚫겠어. 그지 않잖아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는 내가 다 깼는데 저 좁은 골목으로 지나가서 다음 스테이지를 해야 돼. 근데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을까? 나 이 길로 절대 가기 싫은데. 난 이 길만큼 못 가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꼭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그게 저에 대한 보고였어요, 보고. 다른 거 다 하겠어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스폰서한테 보고하는 게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거를 했을 때 제가 진급을 했어요. 다음 판으로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그 사장님들은 누군가는 그게 표정 관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게 자기 관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게 교육을 앞들어 듣는 걸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게 교육 들을 때 호응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 안 하기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꼭 넘어야 하는 그 산이 있는데 그걸 넘지 않고 다른 수는 없어요. 꼭 그걸 지나가야지 다음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은 확률로 그것이 기본이다. 이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침에 유한구 그룹장님이 그 미라클 라이프 하시기 전에, 김태형 그룹장 오늘 하셨거든요. 김태형 그룹장님이 미라클 라이프 하시기 전에 30분 동안 유한구 그룹장님이 좀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김태형 그룹장님 강의를 하시고, 또 2시에는 서울지사에서 유한구 그룹장님이 교육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좀 하셨냐면, 일부러 줌으로 송출은 안 했습니다. 근데, 왜냐면 더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사업가들한테 좀 선입급들한테 조금 더 전달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분위기였어요. 분위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분위기. 그리고 이제, 안 되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팀워크.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결국에 네트워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하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표정 관리를 하지 않고 해야 될 ABC 마음 맞추지 않는 거다. 네트워크를 성공하려면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ABC 마음 맞춰야 되고 자기 관리해야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달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내가 네트워크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이런 앞에 일련의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러면 그건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사업은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조직이고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아차 싶더라고요.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게 또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곳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고 그거는 내 관리와 내 파트너들 성장과 복제와 사업에 대한 전달과 그 사람들이 또 네트워크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과 ABC 맞춤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그 팀워크이고 마음 맞추기고 돈인데 그거를 나도 좀 믿고 사업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장님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모르지 않아서 지금 도덕책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뭐죠? 제가 언제 얘기했는데 언제 얘기인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면허를 최근에 땄거든요. 저 5월 달에 면허를 땄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뭐 필기는 안 봐도 된대요. 그러니까 필기는 공부 안 해도 된대요. 근데 필기는 도덕 시험이야. 뭘 공부할 것도 없어. 그냥 가면 무조건 합격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정말 맘 편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학원 등록하니까 문제집을 하나 줘요. 근데 문제집을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와 이게 무슨 도덕이야. 달달 외워야 되겠구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 3일 동안 진짜 달달달 공부해가지고 겨우 합격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왜 이걸 그냥 다 도덕이라 생각해 도덕이라 얘기했지? 그냥 가서 보면 다 합격하는 거라 얘기했지? 이게 무슨 도덕이야?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지 안 했으면 저는 불합격했을 것 같아요. 떨어졌을 것 같아요. 사업도 이거 그냥 이게 그렇게 중요해? 표정 관리가 그렇게 중요해? 비즈니스만 잘하면 되지? 리크루트만 잘하면 되지? 뭐 내가 관리가 그렇게 중요해? 신사업가 많이 만들면 되지? 가서 매출 12M으로 끊어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돼야지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중요하라고 하는 게 정말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그 매출 나오고 그 매출 나온 사람들이 사업으로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 나서 또 매출을 끊어올 수 있는 사업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점은 나부터다. 내 변화부터고 내 관리부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저도 그렇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마음 먹었고 내가 좀 자기 관리를 잘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면 그거를 티를 내주세요. 상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바꾼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최소 3개월 이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3개월 이후에 많이 변하셨네요. 좀 성장하셨네요. 진급할 때가 되셨네요. 이렇게 말을 듣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하고 왜 나한테 맨날 나는 열심히 하는 건데 난 칭찬도 안 해주고 저 사람만 칭찬해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고 내가 그 전에 뭔가에 낙인이 있구나. 내가 전에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구나. 이 이미지를 바꾸려면 누가 인정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3개월은 무조건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 3개월이 됐을 때 누군가는 분명히 알아봅니다. 요즘 이러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그럼 나 노력한 거예요. 인정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 이미지를 지켜나가면서 내 사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좀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좋은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는 형제라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군가는 저 사장님은 내가 좀 같이 내 파트너들과 대화를 많이 시켜주고 싶은, 도움받고 싶은 사업자고, 저 사업자는 별로 친해져도 나한테 별로 득될 거 없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저희 팀만은 적어도 우리 팀 안에서만큼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를 봐도 이 사람은 정말 내 파트너랑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비전 있는 사업가다. 배울 점 많은 사업가다라는 생각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보고 하고 싶고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오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를 사장님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글쎄 여기 이제 뭐 원모 사장님도 계시고
이제 이은미 사장님도 계시고 이제 지역에 계신 사장님들이 계셔서 이런 말씀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 서울에 계신 분들은 워낙에 서로 좀 그 친하게 지냈던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대하는 모습들을 가끔 봐요. 근데 사실 저도 많이 편하게 대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런 말은 좀 실례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말을 편하게 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내가 너무 편하게 말을 하는데, 너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데, 뭐 이렇게 좀 툭툭 내뱉어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차아차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능하면 형제라인 분들에게는 좀 성 붙여서 사장님이랑 꼬박꼬박 부르려고 노력을 하고 파트너들도 되게 친하게 됐으니까 뭐 가끔 반말 섞인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사장님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좀 부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친해져도 이런 선은 꼭 지켜야지. 내가 좀 존칭을 쓰는 거와 존댓말 쓰는 것과 그리고 저 사장님에 대한 내가 형제 라인에 대한 대우 조심, 이런 거는 잊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가 좀 서로 신경을 쓰고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뭐 주저리주저리 말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와중에 사장님들에게 한 가지씩은 좀, 남는 것이 있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9시 줌 미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